지우야, 아까 보낸 메시지 말인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네. 제가 여행 경비 정리했거든요. 4명이서 갔으니까 1인당 54만 원씩이에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잖아요. 가족 여행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니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우야, 내가 손주들 선물 산 거랑 아이스크림 산 거는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쓴 돈을 다 합치면 5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원해서 사주신 거니까 따로죠. 그건 선물이잖아요. 여행 경비랑은 별개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물은 따로고 여행 경비는 나눠 내라고요. 제가 쓴 돈은 나 다 선물이고 지훈애가 쓴 돈만 나눠 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여행 계획 짜고 숙소랑 비행기표 예약하느라 시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수고비로 10만 원 책정했어요. 여행사도 수수료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합리적이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가족 여행을 함께 준비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다니요. 그것도 돈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요. 마치 여행사 수수료를 받듯이요. 며느리에게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고객이었던 걸까요? 그래, 알았어. 다시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은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남편 범수와 단둘이 살고 있죠. 아들 인호는 며느리 지우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8살 서진이랑 6살 도윤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 인호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죠. 명절이나 생일 때나 한 번씩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보자는 말도 못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서 남편이랑 둘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인우한테서 온 전화였죠. 요즘 바쁘다며 통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저녁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손주들이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인후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아픈 것 같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죠. 응. 인호야, 무슨 일이야?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우리 가족여행 갈까요? 엄마 아빠 모시고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호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나 제사 때나 집에 왔지.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제주도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제가 눈물이 글썽한 걸 본 거예요. 네. 지우도 가자고 했어요. 서진이랑 도윤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지우도 찬성했다는 말에 더 놀랐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여행을 가자고 한다니. 보통은 안 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손주들도 저희를 보고 싶어 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좋지. 언제 갈 건데? 며칠이나 갈 거야?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한 이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날짜 정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인호야.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죠. 남편은 식사를 멈추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인호가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자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인호가 먼저 말했어? 응, 지우도 같이 가자고 했대. 서진이랑 도윤이도 우리 보고 싶대.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살피니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가면 눈치 보고 그럴 텐데.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랑 여행 가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시부모랑 여행 가면 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인호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 며느리도 찬성했대. 애들도 보고 싶다고 했고. 그래도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도 조심하면 돼. 눈치 안 보이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설레는 마음에 이리저리 뒤척였죠. 제주도를 손주들이랑 같이 간다니요. 벌써부터 뭘 해줄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이는 뭘 좋아할까? 도윤이는 뭘 갖고 싶어 할까? 옷을 사줄까, 장난감을 사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바빠졌어요. 잠을 설쳤는데도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백화점에 가야 했거든요. 손주들 선물을 사러요. 남편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괜히 돈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손주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예쁜 옷도 사주고 싶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사주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만 가면 되지. 괜히 선물까지 준비하면 애들 부담스러워할 거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는 거야. 손주들한테 줄 건데 뭐가 부담이야. 그래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 인호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 이번엔 달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고집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아침을 먹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백화점 문 열자마자 가려고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개점 시간이 되기 10분 전이었어요. 입구 앞에서 기다렸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쁘게 입히려고 옷이랑 신발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총 24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니 아깝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포장해 주세요. 직원이 예쁘게 포장까지 해줬어요. 분홍색 포장지에 리본까지 달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이게 뭐야? 또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손주들 선물이야. 여행 갈 때 줘야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당신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얼마나 들었어? 20만 원 조금 넘었어. 20만 원이나. 나는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이네. 아니야.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는데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달력을 봤습니다. 여행 날짜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X 표시를 했죠. 날짜가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설렘이 커졌어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너무 설레서 잠도 설쳤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제주도 날씨는 어떨까? 비는 오지 않을까? 손주들이 좋아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행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짐을 다 싸고 가방 지퍼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제주도에 가는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서진이랑 도윤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그날 밤도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가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거든요. 사실 밤새 뒤척였습니다. 1시간마다 깨서 시계를 봤어요. 씻고 옷을 입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같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랑 우유였죠. 저는 긴장돼서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인혼의 가족을 만나기로 해서 저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공항에서 인혼의 가족을 만났어요. 손주들이 저를 보더니 뛰어와서 꼭 안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지우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낼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1시간쯤 지나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노가 렌터카를 빌려서 가져왔습니다. 큰 차였어요. 우리 모두 탈 수 있는 크기였죠.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제주도 풍경이 보였어요. 야자수도 있고 바다도 보였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온 게 실감이 났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숙소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깔끔한 펜션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방이 3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1층 방을 쓰고 인혼의 가족은 2층 방을 썼죠.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숙소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를 시켰어요. 제주도에 왔으니 신선한 회를 먹어야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지우가 계산대로 가서 카드로 계산을 하더니 영수증을 꼼꼼히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니까 습관인가 보다 했어요. 영수증 챙기는 게 몸에 밴 거겠죠. 오후에는 관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테마파크에 갔어요. 공룡 테마파크였죠.
도윤이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인호가 선택한 거래요. 입구에서 입장료를 냈습니다. 6명이니까 꽤 나왔어요. 이번에도 지우가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또 챙기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테마파크 안에는 큰 공룡 모형들이 많았습니다. 움직이고 소리도 나는 공룡들이었어요. 도윤이가 정말 좋아했죠. 눈을 반짝이며 공룡들을 보고 다녔습니다. 서진이도 신기해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했어요. 회전목마랑 기차 놀이기구가 있었죠. 저는 표를 끊어줬습니다. 아이들 2명 모두 태우려니까 돈이 좀 들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깝지 않았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습니다. 날씨가 더웠거든요. 행복한 얼굴로 먹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니까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깃집에 갔어요. 제주 흑돼지를 먹으러 갔죠.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인호가 예약해뒀대요. 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러웠어요. 서진이랑 도윤이도 잘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어요. 또 지우가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아서 지갑에 넣더라고요. 이번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영수증을 챙기는 거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챙기네라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죠. 괜히 기분 나쁘게 할까 봐요. 며느리 기분 상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테니까요. 이틀째 날도 똑같았어요. 계산할 때마다 지우가 영수증을 받았어요. 관광지 입장료를 낼 때도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졸고 있을 때였죠. 여보, 지우가 자꾸 영수증을 챙기는 것 같지 않아? 남편도 눈치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봤어. 뭐 필요한 게 있나 보지. 회사에서 정산받는 거 아닐까? 회사 출장도 아닌데? 글쎄, 잘 모르겠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즐기기로 했죠.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영수증 챙기는 건 지우 일이고 저는 손주들한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진이랑 도윤이 손을 잡고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죠.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공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8시였거든요. 여유 있게 5시쯤 저녁을 먹었죠. 고기국수를 시켰어요. 제주도 고기국수가 맛있다고 해서요. 이번에 계산할 때도 지우가 영수증을 받았어요. 벌써 몇 장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갑이 영수증으로 두둑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행이 즐거웠으니까요. 손주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 생각했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손주들과 헤어질 때 아쉬웠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같이 놀러 가요. 그래, 서진아. 또 보자. 인호와 지우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수고했어.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피곤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손주들과 신나게 웃고 며느리도 다정했고 아들도 든든했어요. 완벽한 가족 여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남편과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손을 닦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지우한테서 온 메시지였죠. 어머님, 이번 여행 정산 내역서 보내드려요. 확인하시고 송금 부탁드립니다. 정산 내역서라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진이 하나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눌러서 열어봤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정산 내역서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숙소비 15만 원, 두 번째는 식비 20만 원, 세 번째는 렌터카 6만 원, 네 번째는 입장료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있었어요. 여행 기획 및 예약 대행 수수료 10만 원. 합계는 54만 원이었습니다. 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1인당 비용이라고요. 성인 4명이서 갔으니까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내는 거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이번 여행 경비를 나눠서 내라는 건가요? 그리고 여행 기획 수수료까지 달라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똑같았어요. 합계 54만 원, 송금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었죠.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거실에서 걸어왔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걸 알았는지 급하게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죠.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지우가 보낸 건데. 남편이 다시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여행 경비를 나눠 내라고. 가족 여행인데?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끼리 여행 가서 경비를 나눈다니요. 게다가 여행 기획 수수료까지 받는다니요. 남편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숙소비, 식비, 렌터카, 입장료, 하나하나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미쳤나. 가족여행인데 돈을 이렇게 계산해?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우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만, 내가 지우한테 물어볼게. 먼저 지우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는 게 낫겠네. 저는 지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죠. 한참 울리더니 지우가 받았어요. 네, 어머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죠. 지우야, 아까 보낸 메시지 말인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네. 제가 여행 경비 정리했거든요. 4명이서 갔으니까 1인당 54만 원씩이에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잖아요. 가족 여행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니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우야, 내가 손주들 선물 산 거랑 아이스크림 산 거는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했거든요.
제가 쓴 돈도 합쳐서 계산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럼 좀 낮잖아요. 제가 쓴 돈도 다 합치면 5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원해서 사주신 거니까 따로죠. 그건 선물이잖아요. 여행 경비랑은 별개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물은 따로고 여행 경비는 나눠 내라고요. 제가 쓴 돈은 나 다 선물이고 지훈애가 쓴 돈만 나눠 내라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여행 계획 짜고 숙소랑 비행기표 예약하느라 시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수고비로 10만 원 책정했어요. 여행사도 수수료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합리적이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가족 여행을 함께 준비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다니요. 그것도 돈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요. 마치 여행사 수수료를 받듯이요. 며느리에게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고객이었던 걸까요? 그래, 알았어. 다시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이거 어떡해. 지우가 진짜로 돈 내래. 그것도 손주들 선물은 따로고 여행 경비만 나눠 내래. 남편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가족 여행인데 돈을 이렇게 계산해. 그것도 수수료까지 받겠다고. 이게 말이 돼? 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저녁도 거의 안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았던 여행이 한순간에 기분 나쁜 기억이 됐습니다. 좋아하던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영수증을 모으면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여행에서 지우가 영수증을 챙기던 모습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영수증을 모았는지요. 다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한테 돈을 받으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저랑 남편은 2명이니까 54만 원씩 2명 하면 108만 원인데 이걸 보내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지 뭐. 싸우기 싫으면 보내주는 게 나아. 싸우기 싫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 그래.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게 아니야. 며느리랑 사이 나빠지면 인호가 힘들어. 손주들도 못 보게 될 거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이 곤란해지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럼 저희는 손주들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가족끼리 이렇게 계산하고 사는 게 맞나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돈 보내주고 넘어가야 하나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며느리가 영수증을 모으던 모습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매번 영수증을 챙기던 모습이요. 그게 다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싶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손주들한테 이것저것 사줬습니다.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간식도 사줬어요. 기쁜 마음으로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시간에 영수증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손주들 봐준 것도 생각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놈네 집에 가서 저녁 때까지 봐줬거든요.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쁠 때였어요. 저는 기꺼이 봐줬죠. 밥도 해주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아도 줬어요. 한 번에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총 8시간씩이요. 그게 얼마인데요? 요즘 아이 돌보미 시급이 얼마인데요? 며느리는 그 시간에 일하거나 쉴 수 있었잖아요. 그 돈은 계산 안 하나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한 것도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일 바쁘다고 일찍 와서 일찍 갔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요.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재료비도 다 제가 냈고요. 한 번에 적어도 30만 원은 들었습니다. 많을 때는 50만 원도 들었어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 돈은 계산 안 하나요? 결혼 선물로 준 돈도 생각났습니다. 인호가 결혼할 때 1,000만 원을 줬어요. 저희 노후 자금에서 뺀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니까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했었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그것도 다 잊어버렸나 봐요. 다음 날에도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요. 저도 그동안 해준 것들을 계산해 볼 거예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며느리한테 정산서 보낼 거야. 남편이 국그릇을 든 채로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정산서. 무슨 정산서? 지우가 여행 경비 정산서 보냈잖아. 나도 그동안 해준 것들 정산해서 보낼 거야. 당신, 그러면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싸움 나면 어때? 며느리가 먼저 계산하고 살자고 했잖아. 나도 계산할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가 났으면 해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저도 똑같이 해줄 수 있다고요. 요즘 다 계산하고 사는 게 합리적이라면 저도 합리적으로 살아봐야겠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주 육아 도우미비를 계산했죠.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8시간씩 봐줬거든요. 계산기를 꺼내서 천천히 눌렀습니다. 3년이면 1,872만 원이네요. 명절 음식 재료비도 적었습니다. 설날, 추석, 그 외 작은 명절들까지요. 1년에 큰 명절이 둘, 작은 명절이 둘 정도 됐어요. 한 번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평균 40만 원으로 잡았어요. 3년이면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손주 선물비도 적었습니다. 생일 때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샀거든요.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어요. 두 아이니까 3년에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 중 손주 선물과 간식비, 결혼 선물로 준 돈까지 다 더해봤습니다. 3,500여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적고 나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3,500만 원이라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정말 보내야 하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이게 맞는 계산이었어요. 며느리가 여행 경비 나눈 것처럼 저도 나눈 거였죠. 며느리는 여행 기획에 수수료까지 받았으니까요.
저도 육아 도우미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회사 일 하듯이 계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처럼 항목별로 깔끔하게 적었어요. 밑에 설명도 적었습니다. 육아 도우미 시급은 현재 시세를 반영했다고요. 명절 음식 재료비는 영수증은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이고 선물비는 실제로 쓴 금액이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지우한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지우야, 나도 정산서 만들어 봤어. 확인해봐. 너가 보낸 54만 원을 빼더라도 내가 받을 돈이 훨씬 더 많네. 빨리 입금해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노트 사진이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에 놓고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냈어? 응, 보냈어. 뭐라고 보냈는데? 노트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안경을 쓰고 노트를 봤습니다.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당신이 옳은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죠. 남편이 지지해 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아직 읽음 표시가 안 떴습니다. 저는 지우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한테서 온 전화였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지우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당황한 게 목소리에 다 드러났어요. 지우야. 너가 정산 내역서 보내줬길래 나도 정산해봤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것처럼요.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육아를 돈으로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가족이 당연히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너는 돈으로 계산했잖아. 그것도 수수료까지 받으면서. 나는 왜 안 돼? 가족이 당연히 해주는 거라며? 그건 달라요. 여행은 경비가 들잖아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고요. 육아도 경비가 들어. 시간이 들고 노동이 들어. 그것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말을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계산하고 사는 거 아니야. 너가 가르쳐 줬잖아. 합리적으로 살라고. 여행사도 수수료 받는다며. 그럼 육아 도우미도 시급받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너가 한 것처럼 한 거야. 나도 똑같이 계산한 거야. 틀렸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요. 3천만 원 가까이 나왔네. 정확히는 3,502만 원이야.
너가 입금해달라는 54만 원을 빼더라도 내가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은데 언제까지 입금해줄 수 있어?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떨리지 않게요. 지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는 너가 한 대로 한 거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며.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가족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너는 왜 그랬어? 가족여행 경비를 4명이서 나누고 수수료까지 받으면서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계산하고 살자고 했잖아. 그럼 제대로 계산해야지. 내 것만 계산하고 너 것은 계산 안 하면 그게 공평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돈으로 따지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가슴에 맺혔던 뭔가가 풀린 기분이었죠. 답답했던 게 다 풀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똑 부러지게 말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줬으니까요. 가족끼리 계산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돈으로 따지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우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전화할 생각이 없었죠.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장을 봤을 시기였죠.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인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온 전화였죠. 엄마, 저 인우예요. 응, 인우야. 엄마, 내일 갈게요. 추석이잖아요. 그래. 근데 음식은 각자 알아서 준비해와. 나는 안 할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인호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니 놀랐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그래, 조심히 와. 추석 당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 인혼의 가족이 왔습니다. 치킨을 들고 왔더라고요. 큰 박스 2개요. 예전 같은 명절 음식은 없었어요. 상에는 치킨만 놓였죠. 서진이와 도윤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이들은 변함없이 귀여웠어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른들 일을 모르죠.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느리 지우는 저랑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는 고개를 숙였죠. 인호도 어색해했어요. 평소처럼 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치킨을 먹는데 아이들은 잘 먹었지만 어른들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말도 별로 없었죠. 예전에는 시끌벅적했는데 조용했습니다. 인호와 지우는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일찍 간다고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그러게, 이게 나은 것 같아. 그 후로 생일이나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거의 없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죠. 지난달에는 친구 셋이서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이번 달에는 경주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볼 거예요. 남편도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장에 갔죠. 저랑 둘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했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봐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2달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가 출장 가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봐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미안한데 나 그날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못 봐줘.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지우야, 애 봐주는 것도 돈이야. 육아 도우미 불러. 시급 15,000원이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요즘은 다 그렇게 산대잖아.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했을 거예요. 손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죠.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을이 오고 있었죠.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 행복을 위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 각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